반갑습니다. 저는 한 60여 년 시조를 써온 김재현이라고 그럽니다. 한참 쉬다가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책을 하나 냈습니다. 허공의 한 발, 지상의 한 발이라는 건데 그 책 붙인 데 주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책이 주소 불명으로 돌아온 게 많아서 또 그것 수습하느라고 바쁩니다. 심오하지는 않고 보행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인생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어지간히 살아서 다시 한번 보니까 꼭 그대로 걸어왔어요. 그 시를 쓸 때 생각이나 지금 걸어온 모습이 너무 비슷해서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 시귀입니다. 이런 걸 다 제목으로 삼은 거죠. 쑥스러운 답입니다. 이건 제 얘기를 잘 안 해봐서요. 그런 대답은 좀 서툰데 60년은 썼는데 뭘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깊이 있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생각이 나고 또 젊었을 때 너무 어려운 형편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때의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난과의 투쟁이랄까. 근데 재밌는 건 투쟁했는데 분노보다는 그걸 따뜻하게 감싸는 이런 측은지심을 가지고 보고 오늘 이런 태도를 취한 거 나도 참 신통하다 싶은 때가 있습니다. 60년 써서 방금 말씀하신 허공의 한 발, 지상의 한 발 일종의 정리작업을 한 건데 그렇게 형편없이 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대로 그래도 평균은 사는 것 같습니다. 작품도 우리가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평범하지 않을 때 쓰는 말인데 제 시들은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이렇게 일반적이고 평범한데 좀 절실하게 진실되게 솔직하게 표현을 했다. 그리고 열심히 했다. 물론 작품은 몇 편 안 됩니다. 워낙 과하게 돼서요. 그러나 성심성의껏 썼습니다. 인생이 시조하고 같이 살고 밖에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 시작은 초등학교 5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그 습자 시간이 있었어요. 그 습자 시간에 이제 쓸 글감을 찾는데 우연하게도 윤두서 그러니까 윤공산 선생의 몇 대 손이 되죠. 윤두서 그 화가 얼굴에
수이 막 난 그 그림 화가로 유명합니다. 윤두서 선생의 작품인지도 모르고 옥에 흙이 묻어 길가에 버렸으니 오노니에 가느니마다 흙이라 여기는구나. 두어라 알리 있으니 흙인 듯이 있어라. 요거 조그만 게 어떻게 또 그거에 좋았던지 그걸 붓글씨를 썼어요. 집에 가서도 쓰고 참 여러 번 써서 그리고 벽에도 붙여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 뜻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래 그 뒤로 저에게 있어서 하나의 좌우명처럼 됐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저더러 은인 자중하다 그러거든요. 인물평이. 근데 은인 자중이 아니고 잘 나서지를 못합니다. 왜? 여기 먼저 가만히 있으라 그랬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시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좌우명으로 삼아왔으니까. 그래 이제 쓰기가 더 힘들어지죠. 두려워지고. 그러니까 그 조그만 때부터 인연을 갖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봤으니까 지금까지니까 상당한 짝꿍입니다. 중고등학교 때야 뭐 시조를 안 했으니까 시조할 계제도 아니고. 근데 고2 때인가 식물 보니까 신춘문예가 있어요. 그래서 응모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고3 때 또 했는데 시는 최종심에 올라갔는데 시조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장학금 타야 된다고. 문단에 데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박목월 선생님 시조를 실현하고 문장론 시간에 도강을 한 거예요. 글쓰기 배우려고. 마침 조선일보가 그때 처음으로 시조부를 신설을 했어요. 시조가 없다가 60년. 그래 59년에 응모를 했지. 근데 이번에는 시조가 되고 또 자유시는 떨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시조를 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시조는 우리가 마치 카라마조프 형제를 도스토옙스키가 노름빛 갚으려고 쓴 것처럼 이것도 돈 벌려고 쓴 거예요. 학교 다니려고. 그런 저런 인연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참 시조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대학교 선생도 그걸로 됐지. 지금도 그걸로 또 행세라고 할까. 또 어디 가서 가르친다고 떠들기도 하고. 그래서 참 좋은 큰 혜택을 시조로부터 받은 것 같습니다. 체험한 사실이어야 되겠고 절실해야 되겠고 절실한지 않은 게 많아요. 절실한지 아니고 정말로 절실한 거. 그것이 좋은 시가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되도록이면 그 본성을 보려고 하는 그 사물이든 인간이든 뭐든 인간이 근원이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이런 것이 뭐 제 시에 들어 나타나 있지 않나. 그리고 그걸 되도록이면 말을 좋게 간결하게 그리고 멋지게 쓰려고 하지 말고 소박하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 그런 것들이 제 시조 속에 들어 나타나지 않나. 사실은 그 미학이란 말 참 무서워서 못 쓰는 말인데 철학적으로 상당히 큰 얘기예요.
전통시로서의 미학하면은 한 민족의 철학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시조개론을 쓰면서 실패한 게 뭐냐면, 이 민족의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건 그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시조니까. 근데 민족 공동체 의식이 뭐라고 하는 책이 없어요. 그걸 쓰려면은 천부경도 봐야 되고, 삼일신고도 봐야 되고, 단군고기도 봐야 되고, 여기까지는 봤어요. 그래도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그걸 중단을 하고 완성을 못 시키는데, 그래서 미학이라고 하는 걸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쉽게 쓰는 개념으로 그냥 따라가자면은, 시조는 격이에요. 격시다예요. 품격을 가지고 있는 시. 자유시에서 격을 찾기는 어렵잖아요. 후리하게 다 해쳐버려요. 그래서 시조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미적 감각이라고 하는 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격시조. 그리고 격시조가 되려면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간결해야 되고, 이제 담백해야 돼. 그러니까 요런 것들하고 선비정신, 이게 합쳐져야 격시조의 문학적인 맛이 나지 않겠는가. 그것이 시조만이 할 수 있는 미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풍경, 맹그런 바람 따라 풍경이 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일 뿐, 아무도 그 마음속 깊은 정막은 알지 못합니다. 만등이 꺼진 산에 풍경이 옵니다. 비어서 오히려 넘치는 무상의 별빛. 새도 혼자서 우는 아픔이 있나 봅니다. 운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오래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부모님하고 형제들보다도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하고 이 시조하고 비하면 또 시조를 더 오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조선일보 신춘문예 때 시조가 안 되고 시가 됐으면 나는 지금 자유시 쓰고 있을 겁니다. 그때 시조가 됐기 때문에 신문과를 전공하다가 국문과를 전과를 해서 국문학을 하는 선생으로 이렇게 빠졌고, 이게 다분히 시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운명적이죠. 그리고 저한테는 많은 혜택을 준 게 또 시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행운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한 이유가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어떤 장르가 혜택을 줬다는 말은 좀 쉽지 않지만은 저는 그렇게 고맙습니다. 성심을 다하는 건 무슨 일이든지 중요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성심을 다하고, 아까도 이야기하지만 표정 짓지 말고 진지하게 몰두하고 몰입해서 작품을 써라.
그런데 반드시 체험한 사실을 바탕에 깔아라. 그것이 없으면 리얼리티를 획득을 못하니까 감동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요즘은 독자들이 더 똑똑하니까 그 시인이 시인 한 편 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로 어렵게 짝이 없는데 더구나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한 편 쓸까 말까 하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좀 심을 기울여서 쓴 작품이니까 좀 애정을 가지고 읽어달라. 그리고 요즘 독자들에게는 좀 읽어주기나 해라. 읽어달라는 부탁을 독자들에게 하고 싶어요. 너무 안 보는 것 같아요. 후배들에게는 그래도 열심히 성심껏 잘 써달라는 부탁을 해야 되겠죠. 윤두서 선생이 나서지 말라고 해. 그거에 좌우명이 됐으니까 내가 얼마나 얘기를 잘 하겠습니까? 그냥 인생살이는 사는 데는 잘 참고 견뎌라. 그러듯이 요 시도 참고 견뎌라. 왜? 시가 나올 때까지. 근데 지금은 테마를 자기가 잡아서 쓰잖아요. 그 말이자면 근대 문학적인 작품이에요. 시를 만들어간다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건 주제를 잡아서 쓰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어떤 시가 의식이 없이 지내는데 뭔가 이상하게 정서적으로 조금 이상하단 말이에요. 자꾸.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시가 쓰여지려면은 어떤 그런 이상한 센치한 뭐 이게 와요. 그러면 괜히 돌아다닙니다. 한참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글 쓸 때가 됐구나. 글이 써져요. 첫 줄이 나온다고. 이래서 그 자연스럽게 시상이 전개될 때까지 쓰다 보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되게 만드는데 우리같이 저절로 흘러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쓰는 거. 그러니까 시가 자서전 같죠. 그러니까 인생론적인 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정근대적인 수법이거든요. 근데 그래야 우리는 시 같으지. 요즘 시절은 만들면은 시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요걸 좀 시 쓰는 사람들이 생각해 가면서 쓰면 되겠다. 지금까지 뭐 말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무슨 도움이 되는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이게 우리가 앞으로 좋은 문학을 하자는 얘기니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맙다는 인사를 또 드려야 되겠네요. 예, 고맙습니다.